고생을 좀 하셨고 형님도 고혈압이 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혈압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고요. 전한택 씨의 모발 미네랄 검사 결과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나트륨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혈압을 낮추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트륨이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건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칼륨이 좀 올라가면은 혈압을 좀 떨어뜨릴 그런 이제 대사적인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마그네슘은 혈관 확장에 좀 관여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을 시켜주면 혈압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마그네슘 결핍이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돼 있다. 일본 국립심혈관센터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4주간 마그네슘 제제를 복용케 한 후 혈압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전에 비해 혈압은 낮아졌는데 결핍 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심장질환의 병력을 가진 경우 미네랄 결핍은 더욱 위험하다. 2년 전 협심증 진단을 받은 박성은 씨. 한 달 전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부정맥이라는 것은 이 수축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응급수술을 시작하려는 순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빨라지는 악성 부정맥이 유발된 것이다. 심장의 고일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바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액검사 결과 칼륨과 마그네슘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다. 그로 인해 심장 혈관의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칼륨과 마그네슘 투여 후에야 박 씨의 심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칼륨 자체가 낮으면은 심근 상태가 아주 불안정해져서 쉽게 수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박동수가 빨라지다 보면은 불규칙해지면서 그게 효과적으로 수축하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심장 자체가 잘 조화롭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쉽게 수축을 하다 보니까 악성 부정맥이 쉽게 발생돼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박성은 씨는 병원에서 처방한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미네랄이 풍부한 두부와 콩조림은 매끼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다. 혼자 식사를 할 때면 편하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을 즐겨 먹었던 박성은 씨. 하지만 수술 후 신선한 채소와 등푸른 생선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밥도 흰쌀밥에서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었다.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건강을 자신했던 박성은 씨. 한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야 매 끼니 먹는 음식과 평소 식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퇴원하고 나서 그전부터 좋다는 건 알았었는데 퇴원하고 나서부터 바로 그 콩물을 만들어 드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심장 근육에 굉장히 단백질 때문에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에 이의가 있고 또 전혀 콜레스테롤이 없으니까 0%니까. 미네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 원소지만 지나쳐도 건강에 해롭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유명 과학 저널인 뉴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지난 4일 다소 놀라운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제나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과일과 채소에 든 이로운 성분이 함유된 비타민 보조제라 할지라도 자연식품과 똑같은 효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제를 지나치게 많이 복용할 경우 활성산소가 형성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비타민, 미네랄 보조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전문가들의 충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약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자연적 식품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 교토. 도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두부 전문점들이 많다. 두부는 일본 장수 노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다. 그래서 한때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장수 식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여름에 밥이 안 들어갈 때는 두부를 먹으면 좋다고 옛날부터 그랬어. 밥은 못 먹어도 두부 먹을 수 있지. 그럼 할머니는 매일 두부를 드세요? 그럼 청국장인 나토와 같이 먹어. 그동안 일본에서 두부는 장수노인들의 음식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런 인식이 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두부 전문 카페가 그것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 주부나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관심이 높은 20, 3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마파 두부나 두부 앙카게, 그리고 두부 부침을 좋아해요. 두부는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흔히 콩 제품을 완전식품이라 부른다. 3대 영양소 중 단백질이 특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웰빙 식단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패스트푸드 음식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음식은 대부분 칼로리는 높지만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영양의 불균형이 야기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자연식품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미네랄이 부족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식품에는 원래부터 미네랄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미네랄과 다른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많이 먹는 가공식품은 미네랄이 없거나 또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연식품이라 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미네랄 섭취량은 크게 달라진다. 미네랄은 주로 곡류의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 과정을 거치면 거의 유실되고 만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흰 식빵보다는 통밀빵을, 정제된 음식 대신 거친 음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미네랄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그 밀의 껍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미네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을 갈고 잘라서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통하게 되면 이 밀가루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가공 과정 중에 밀가루로 만드는 가공 과정 중에 마그네슘의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 때마다 미네랄은 모자라게 되고 비타민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과실 또는 그냥 그대로의 음식을 먹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데 현대는 점점 가공식품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겁니다.
다시마 마니아인 유경화 씨 가족은 거의 모든 음식에 다시마를 넣는다. 각종 야채를 넣어 만든 다시마 마리는 아이들 간식으로 좋다.